안녕하세요. 자, 이제 모의 수능도 보시고 이제 진정한 논술의 시절이 왔는데 진작 좀 하지 그랬어. 그죠? 이제 와서 좀 급해진 사람들이 있을 텐데 뭐 여하튼 간에 그래도 여하튼 뭐 모의 수능을 기초로 해서 여하튼 이제 다음 주부터는 벌써 원서 접수들도 할 테고 이런저런 관심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티치미 쪽에서 이제 기획해서 하는 뭐 어떤 꼭지를 한 꼭지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티치미에서 인강을 하고 있는 김은규라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아까 보여진 제목처럼 출제 원리와 난이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논술이라는 게 대학마다 굉장히 다르고 사실 여러분들이 느낄 땐 굉장히 생소하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낯선 문제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게 채점을 위한 시험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문제를 내는 사람의 의도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어렵게 만들 수 있고 혹은 어떻게 하면 그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지 정도를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볼 거고요. 모의 수능 관련해서 원서들 잘 쓰시고 선생님 지금 하는 이 뭐 짧은 뭐 얼마 안 되는 뭐 내용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논술을 준비하는데 그리고 논술을 어떤 뭐 관련해서 선택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 일단 출제 원리라는 말로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이거 뭐 복잡하지 않다는 뜻이죠. 사실 우리가 원리라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이게 나름대로 뭐든지 좀 이렇게 단순하고 간명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단순화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 원리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찬가지로 논술 문제라는 것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고 그 전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어떤 우리가 렌즈를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출제 원리를 위해서 결국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결국 논술 문제들을 일단 조금 일반화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좋을 텐데 논술 문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자. 자,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일반화해 볼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경험이 있건 없건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논술에 경험이 있다면 사실 논술 문제는 굉장히 어렵게 써 있지만 그 뭐 어려워 보이고 복잡해 보이는 말들 다 자르고 나면 사실은 남는 말들은 이 정도가 되죠. 다수의 제시문들을 그러니까 이제 제시문들을 몇몇을 준다는 얘기고 다수의 제시문을 자, 그리고 복잡하게 써져 있는 어떤 조건에 맞게 어떤 조건들을 주죠. 이 어떤 조건에 맞게 한 편의 글로 종합해라. 이게 기본적으로 논술 문제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종합하시오. 혹은 뭐 한 편의 글로 묶으시오. 뭐 이런 정도의 뜻일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문제 받아보면 뭐 말이 어렵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생각해보면 제시문 왜 이렇게 많어?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나로 쓰래? 그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가장 중요한 어려운 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순하게 비문학처럼 제시문 하나 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무슨 질문에 대한 선택지를 찾는 문제가 아니라 몇몇의 글을 주고 그걸 네가 여하튼 간에 어떤 방식으로 묶어서 한 편의 어떤 논리정연한 내용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 그 점이 이제 아마 제일 힘든 점이 될 텐데 결국 논술이 기본적으로 이런 뜻이라면 결국 기본적인 이제 출제 의도들을 우리가 혹은 이제 출제 원리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때 크게 이런 식의 질문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다음에 어떤 것들을 평가하려고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텐데 그걸 기본적인 출제 원리 방식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사실은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써져 있는 내용 그대로를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그것이 갖고 있는 그냥 모습 그 자체를 봤을 때 어떤 외적 원리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말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뭘 어떻게 문제를 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내적 원리들 요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출제 원리들은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좀 간단하게 외적 원리들을 그냥 여기 조금 써 있는 말 그대로 보면 어떤 정도의 뜻이냐 먼저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는 외적 원리, 두 번째는 내적 원리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굉장히 지금 어색하지. 왜냐면 이거 되게 한 3, 4개월 만에 어쩔 수 없는 건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지금 찍으러 와서 선생님이 지금 판서 각도 잘 모르겠고 처음에 사실은 제목도 안 써서 여기 촬영해 주시는 분께서 왜 제목을 안 쓰시죠? 그래가지고 제목을 쓰는 거였나요? 이러면서 지금 사실은 굉장히 좀 선생님이 민망해. 그래서 조금 정신이 없는데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 정신 없는 건 정신 없는 거고 필요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가져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해줄 테니까 좀 따라오시고 선생님이 약간 한 2, 3분 정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일단 외적 원리부터 우리가 한번 내적 원리는 일단 외적 원리를 정리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다 보니까 글자가 너무 큰 거야. 나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자, 보시면 자, 외적 원리는 우리가 주어져 있는 방금 봤던 어떤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의 뜻, 다시 말하면 어떤 다수의 제시문, 그지?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떤 한 편의 글로 종합하는
요 조건에 놓고 보면 결국 외적 원리라는 건 그 자체가 질문 자체가 보여주는 거니까 결국 크게 두 가지 있는 거지. 여기 보면 뭐 있냐는 거야. 저런 조건을 주고 있는 요렇게 쓰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논제가 한 종류 있는 거고, 논제라는 게 우리가 실제 외부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논술에서 출제되는 분명한 내용들이고, 또 하나는 이 논제와 관련된 일련의 제시문이라는 게 분명히 주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뭐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 논술이라는 걸 뭐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어차피 원리라는 원리적인 접근에서 보자면 맞지 않는 방식이지. 원리라는 건 기본적으로 단순 간명한 일반화를 하는 방식이니까, 그럼 요 두 개만 놓고 한번 일단은 생각해 보자는 거야, 외적으로. 그럼 논제가 줬던 논제가 써져 있는 방식은 어떠냐? 그게 결국 출제의 원리일 텐데, 결국 다른 거 아니잖아. 몇몇을 줄 테니 그걸 조건에 맞게 묶어라 이 뜻인데, 그러면 그 말은 결국 논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어진 제시문들은 사실은 일단의 관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연결될 수 있고 어떤 식으로든 대응될 수 있다는 뜻인 거지. 따라서 논제는 기본적으로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다. 자, 정확히 얘기하자면 제시문들이 어떻게 연결돼야 되는지 제시문의 연결 규칙을 사실은 주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 규칙 때문에 사실은 채점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몇몇에 글을 주고 야 묶어라. 뭐가 어려워? 그냥 쭉 쓰면 되지. 그렇게 쓸 거면 논술이 전혀 어렵지 않아. 근데 중요한 건 이때 어떤 규칙성을 부여한다는 거지.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이거랑 이거는 뭐가 되게 하는 이런 규칙성들이 부여되니까 그걸 맞추려다 보니까 누군가는 맞출 테고 누군가는 못 맞출 테니까 거기서 소위 말하는 변별도 되고 누군가는 잘 쓴 글이 되고 누군가는 못 쓴 글이 된다는 거겠지.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제시문의 연결 규칙들을 주는데, 그것도 여러분들 크게 생각해보면 사실 이런 거겠지. 뭔가 연결을 해. 글들을 연결해. 그땐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겠지.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밖에 없지. 일단 얘들은 내용상의 어떤 관계들을 보여줄 테고, 그 다음에 연결할 때 필요한 어떤 논리나 형식적인 관계가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복잡할 수 있을 테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용상 관계는 몇몇의 글을 줬을 때 얘들을 준 이유가, 그걸 통해서 평가하려는 기본적인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같은지 다른지 정도는 주겠지. 그 글들이 같은 의미인지 다른 의미인지 정도는 줄 거란 말이야. 어떤 문제든지 보면. 그래서 뭐 가나를 예를 들면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가나의 뭐 차이점을 쓰세요. 혹은 가를 갖고 뭐 설명하세요. 혹은 뭐 공통점을 쓰세요.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주어져 있는 제시문들이 같거나 다르다라는 조건을 표현하고 있는 어떤 용어들인 거지. 그치? 지금 이 말 이해하지? 그러니까 써있기는 이게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런 거. 이제 차이라고 쓰고 다르다고 읽는 거지. 다르니까 차이겠지. 자, 같으니까 공통이겠지. 설명한다 뜻도 생각해보면 사실은 같으니까 설명할 수 있겠지. 그런 식의 어떤 내용성에 관련되어 있는 방식들을 갖고 논제의 조건절을 만든다는 거야. 자,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연결하는 방식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내용상 같아. 그러니까 그것 같은 것들을 묶어줄 수 있는 방식들은 다양하겠지. 근데 이 경우도 여러분들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지. 보통 뭐 비교하라는 형태의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뭐 이제 실제 문제로 보자면 가를 통해 나를 설명해라와 같이 어떤 나를 뭐 설명하라는 등과 같이 기본적으로 어떤 제시문을 통해 다른 제시문들을 어떻게 하는 방식이 있고, 혹은 뭐 주어져 있는 특정의 제시문 없이 비교 같은 경우가 그에 해당하겠지. 제시문 없이 어떤 조건절 자체를 주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기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조건절 자체를 주고 그걸 갖고 제시문들을 연결하는 방식이 있겠지. 그래서 그냥 크게 보면 논제라는 건 별거 없지. 내용상 같은지 다른지 혹은 뭐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른 어떤 조건일 수는 있겠지. 그거 물어보는 거, 그거에 대한 규칙을 주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이를 쓰라 그랬으면 결국은 다른 걸로 쓰는 게 답일 수밖에 없는 거야. 내용상 두 개를 같은 걸로 쓰는 게 절대로 답으로 부각돼서는 안 된다는 정도의 의미겠지. 반면에 이제 또 하나의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논제의 조건은 실제로 그것들을 묶을 때 어떤 방식으로 묶을 거냐. 자, 가를 통해 나를 가져올 거냐. 아니면 어떤 조건절에 맞게 가나를 같이 한번 모아볼 거냐 하는 식과 같은 어떤 형식적이거나 논리적인 두 개의 방식들이 사실은 출제의 원리겠지. 이 말은 출제하는 사람이 문제를 낼 때 이번에는 같은 제시문으로 혹은 이번에는 다른 제시문으로 주자. 그리고 이때 이거를 어떤 가를 통해서 묶어내게 하자. 혹은 뭐 나를 통해서 묶어내게 하자. 혹은 어떤 조건절에 대해서 가나를 같이 한번 생각해서 묶어보도록 하자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만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읽어보는 제시문은 그러니까 논제의 조건은 정확히 말하자면 사실은 대단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주어져 있는 제시문들을 묶을 수 있는 규칙을 내용적 측면과 그것을 묶어주는 방식이나 논리적 측면에서
표현해 놓은 내용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논술 문제의 뜻이 되겠지. 그냥 읽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가 되겠지. 아, 그래서 이 말은 내용은 같고 이렇게 묶으라는 뜻이구나. 그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사실은 논제를 읽고 이해해야 되는 거야. 단순히 뭘 쓰라가 아니라 그걸 쓰는 방법이나 규칙성 자체가 논제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논제라는 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건지, 그 다음에 논제를 통해서 결국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건지는 다소간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이렇게 논제를 줬을 때 남아있는, 오늘 판서 영 이상하다. 그지? 자, 남아있는, 자, 논제는 앞으로 빼서, 자, 논제는 결국 이제 우리가 앞에 했던 걸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자, 기본적으로 관계성을 준다. 관계성. 다시 말하면 연결의 규칙을 제공하는 거다. 그냥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낸다. 그래서 이때 연결되는 것이 하나의 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미적인 의미 혹은 내용적인 의미에서의 관계하고 이것들을 연결해주는 방식이나 형식, 그리고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이제 언어에서는 흔히 논리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두 개의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논술의 논제는 만들어진다. 자,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 논제에 의해서 이게 논제에 대한 실제적인 어떤 재료가 되는 의미가 되는 제시문들은 어떻게 그러면 예를 들면 선택이 되는가? 자, 기본적으로 제시문은 결국 이런 관계들, 다시 말하면 이 글 자체의 관계를 보여주는 애들이니까 이 관계 자체를 보여주는 거니까 이 관계를 증명하는 일련의 재료 또는 이 관계에 맞춰서 사용되어야 되는 어떤 활용 대상이거나 뭐 그냥 더 쉽게 얘기해 보자면 이 관계에 맞춰서 이해되거나 어떤 특정의 역할이나 기능을 담당하는 결국 조건에 맞는 어떤 기능이나 역할로서 주어진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해야 돼. 논술 문제는 문제에 대해서 제시문이 맞춰져 있는 거지. 제시문을 고른 다음에 문제를 이렇게 냅시다 낼 수는 없는 거야.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채점의 기준이 되는 규칙성이랑 실제로 어떻게 채점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기준 자체가 어디에 들어있어? 앞에 보니까 논제에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 되게 좋은 거지. 어떤 의미에서 좋냐면 제시문은 조금 몰라도 조건을 알면 그것에 맞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풀이를 할 수 있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제시문은 따라서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게 혹은 어떤 조건에 맞게 연결하기에 유리한 내용을 가진 애들로 셀렉션 되는 거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 조건을 충족하느냐 못하느냐. 따라서 제시문은 기본적으로 재료 이상의 의미로 일단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일단은 우선은 이 조건에 맞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읽히고 분석되고 사용되어야 하는가를 아는 게 1번인 거야. 그 자체를 이해하는 건 비문학에서 하는 거고 그 자체를 이해하지 않아도 조건에 맞게 관계에 맞게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논술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일련의 능력치가 되겠지. 그래서 비교적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논제에 대한 어떤 하부적인 세트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것에 속해 있는 종속되어 있는 세트이기 때문에 얘의 조건을 유리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게 되겠지.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단 외쪽을 위해서 두 개 각각의 그럼 난이도라는 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그럼 어떤 문제가 쉽고 어렵냐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간단해지지 이러면. 예를 들면 논제가 관계성이다. 그럼 문제가 어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제일 쉬운 건 뭐야? 일단 이 관계 자체가 논제에 잘 드러나지 않도록 써지는 거지. 그러니까 관계가 매우 함축적으로 써 있거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기로 하자면 애매모호한 거야. 애매모호하게 써 있는 거야. 읽었는데 정확하게 관계를 모르겠어. 가와 나가 같다는 건지 다르다는 건지 혹은 얘를 갖고 연결하라는 건지 얘를 갖고 그러면 어려운 문제가 되지. 왜? 규칙 자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지니까 맞춰서 제시문으로 읽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건 사실은 어떤 이런 함축성을 갖고 있는 기본적인 질문들이 되겠지. 또는 이제 예를 들면 또 하나의 방법은 조건을 주되 관계를 주되 그 관계를 매우 어떻게 만드는 거야? 관계 자체를 매우 복잡하게 주는 경우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읽을 때 또 하나 어렵게 느끼는 대표적인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가랑 나랑은 같고 뭐 나랑 다랑은 다르고 뭐 다시 가랑 나랑은 어떻고 읽어보면 뭐 얘들 사이의 관계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거야. 그래서 얘랑 얘랑은 같고 얘랑 얘랑은 다르니까 이건 어떻게 묶어야 되지? 혹은 이건 이런 방식 어떤 방식으로 묶는 것이 더 맞지? 하는 것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순서에 맞게 배열하거나 다시 정리하는 데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겠지. 자, 그리고 아예 이제 바뀌어지는 형태가 있지.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선생님은 보통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논제 자체에서 이 관계성 자체의 틀을 바꾸는 거지. 어떤 식으로 바꾸냐? 그냥 수리로 내는 거야.
그지? 여러분들 끔찍히도 싫어하는 그냥 간단해. 관계 자체가 언어적인 규칙이나 관계가 아니라 수학적인 공식이나 수적인 관계들로 내버리면 사실은 느끼는 난이도는 얘가 최고겠지. 니들 수준에선. 니네 왜 인문계야? 그래서 인문계야. 이게 어려우니까. 그치? 그래서 이런 방식이 기본적으로 논제에서는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시험 문제는 간단한 거야. 가와 나는 같은데 가를 중심으로 그것을 증명해라. 이게 제일 쉬운 문제야. 읽어보면 뜻이 너무나 명확해. 가나 어떻게 읽으면 돼? 같게 읽으면 돼.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따라서 기본적인 어떤 논제의 의미로부터, 관계성이라는 의미로부터 논제가 어렵다라는 의미는 논리적으로 이해해보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주제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논술 자체의 어떤 요소를 이해해보면 결국은 어떤 함축적인 논제이거나 혹은 복잡성이 증가되어 있는 논제이거나 아니면 아예 그 틀을 바꿔서 수리적인 방식의 관계를 물어볼 때 그때가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논술 문제에서 읽어보시고 그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논술 전형을 쓸 때는 선택을 하는 제1기준이 돼야겠지. 결국 논술 시험 보러 가는 거잖아. 내가 문제를 모르는데 다른 조건이 아무리 좋거나 유리하면 뭐 하겠어. 가서는 모르는 건데. 그럼 그거 백지 내고 나오면 어차피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야. 따라서 항상 여러분들이 보게 될 대학들 혹은 보려고 선택할 대학들에 대해서 논제의 관계성이 어떤지 확인해 보시고 그것이 얼마나 함축적인 의미를 갖는지 또는 얼마나 복잡한지 정도를 보시고 현실적으로 본인이 풀이 가능한 범위들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 이건 오답은 쓰지 않겠다. 야, 규칙이 있다는 건 정답이 있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 규칙의 의미에 맞게 내가 최소한의 답은 쓸 수 있겠다는 대학들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끼는 난이도인 제시문은 어떻게 되느냐? 어차피 제시문은 아까 얘기했지만 대전제는 논제에 대한 어떤 부속되어 있는 세트야. 결국 논제가 주고 있는 어떤 조건을 혹은 논제가 주고 있는 어떤 규칙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는 애니까 얘 자체에서 난이도를 만드는 방식은 매우 간단해지지.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첫 번째는 일단 관계의 규칙을 알아도 실제로 재료로 못 써먹게 하는 경우가 있겠지. 예를 들면 뭐 이런 경우가 되겠지. 여러분들 예를 들면 생선 주고 회만 먹으려고 그러면 먹을 수는 있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단한 거야. 조건은 뭐냐면 야, 이 생선 줄 테니까 회만 들어와봐. 쉬워. 그치? 조건 자체는 무슨 뜻인지 알겠어. 아, 회? 뭐 간단하네. 요리할 것도 없고. 근데 실제로 회를 치려고 그러면 쳐져 안 쳐져? 안 쳐진다는 거지. 똑같은 거야. 재료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주제가 난해한 경우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여러분들 뭐 신체와 정신의 관계 아주 전형적인 뭐 고전 주제이거나 혹은 아주 전통적인 인문학 주제들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읽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읽으면 첫 줄부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뭐 변증법이 어떻고요. 뭐 이런 주제들 있잖아. 그 자체로는 그러니까 생선 횟감이랑 똑같은 거야. 칠 수가 없는 거야. 회는 뭔지 아는데 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드는 제시문에서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난이도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지. 이해하지 이거 무슨 말인지. 문제 뜻 다 알겠어. 차이스라는 것도 알겠어. 읽으면 모르도록 만들어 놓은 방식.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분석이 난해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이제 최근에 증가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주제가 난해해서 이 말은 결국 이제 분석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거지. 분석을 난해하게 만드는 이 대표적인 건데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게 이 고전 주제 인문학과 같은 언어 지시문이구나. 최근에 증가되고 있는 추세는 바로 여러분들이 뭐 그래도 조금은 부담을 느낄 영어 제시문을 사용하는 경우가 이런 거에 해당하겠지. 영어를 주는 이유는 간단해. 조건은 쉽겠지만 그래도 네가 그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재료 자체는 좀 어렵게 만들겠다. 그 정도가 이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느낄 수 있는 제시문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난이도가 되겠지. 그래서 어떤 재료로 주어진 제시문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려워질 수 있는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식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는 접근과 관련된 얘기라면 두 번째 방식은 이건 뭐 아주 간단한 건데 예를 들면 주어져 있는 규칙성 혹은 논제의 관계와 반대되는 방식의 관계와 이게 반대되는 내용으로 글을 구성하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정도의 뜻이 예를 들면 논제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같은 내용으로 연결해라 이렇게 줬어. 그래서 제시문도 너무 쉽고 그래서 풀만해. 그래서 딱 읽었는데 읽어보니까 무슨 내용처럼 보이는 거야? 다른 내용 같은 거야.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제시문이 아무리 쉬워도 이게 대표적인 게 서울대 같은 문제들이야. 제시문 교과서가 아무리 쉬워도 조건이 같은 걸로 써라 그랬는데 읽어보면 두 제시문은 같은 것보다는 어떻게 보이는 거야? 다르게 보이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조건에 반대되는 의미나 내용들이 다소간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어려움을 느끼는 거지. 아우 난 같은 걸로 묻고 싶은데 읽어보면 다른 것 같단 말이야. 지금 이해하지 이거 무슨 말인지. 그래서 같은 것으로 묶으라는 조건에서 다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같든지 다르든지 이것에 대한 어떤 예를 들면 수준의 차이를 주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같은 점이 있긴 있을 텐데 다른 것들을 일부 추가시켜버리고 다르게 쓰라는 문제에서는 오히려 거꾸로겠지. 어떻게 쓰면 돼? 다르게 쓰세요. 차이를 쓰세요. 그래 놓고 실제로 제시문은 뭔가 좀 같아 보이는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가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여러분들은 혼란이 오는 거지. 왜? 조건에서는 다른 걸 쓰라 그랬으니까 사실은 다른 거에 집중해서 그걸 부각시켜서 쓰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 실제로 그 재료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생각이 드는 거야. 같은 점이 있는데 같은 점 먼저 써볼까 하다가 같은 점부터 쭉 써버리는 거야. 실제로 답에서 쓰라는 뭐야? 다른 점은 상대적으로 내용이 줄어들고 그 다른 점을 쓰는 과정 자체가 같은 점에 넘어가 있고 그러면서 오답이 되는 전형적인 형태지. 결국은 논제가 가지고 있는 관계성이나 규칙과는 어떤 반대적인 의미가 될 수 있는 같은 것에 대해선 다른 것을 조금 더 집어넣고 다른 것에 대해선 같은 것을 더 집어넣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면서 일정의 오답 수준의 오답 형태의 어떤 답들이 나오도록 만들어지는 문제가 또 하나의 이제 제시문에서 난이도를 만드는 방식이겠지. 결국 외적 원리 두 개를 묶으면 그지? 그러니까 논제가 됐건 제시문이 됐건 결국은 기본적으로 난이도는 관계를 파악하는 것과 이것을 증명하는 데서 어떻게 어렵게 만들 수 있는가. 여기에서의 난이도 조절이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될 수 있겠지. 논제 측면에서 보면 결국 관계나 규칙성을 뽑아 올리기가 쉽지 않게 만들고 제시문 측면에서 보면 그런 관계나 규칙성을 뽑아 올렸다고 해도 그것에 맞게 그걸 다시 재구성하거나 증명하는 과정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는 게 기본적인 난이도겠지. 그리고 그런 문제가 어렵게 느껴져야 여러분들이 논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결국 논술이라는 건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봤지만 전체적인 질문은 결국 논제를 파악해서 그것에 맞게 제시문을 쓰는 형태의 어떤 그것을 한 편으로 종합하는 형태가 기본적인 질문 뜻이기 때문이야. 되니 자 외적 원리들 갖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논술이라는 게 객관적인 수준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해봤고 그럼 이제 간단하게 이제 내적 원리들은 도대체 자 외적 원리들은 결국 자 논제와 제시문들을 갖고 결국 어떤 이 관계성 혹은 규칙성에 대해서 이걸 갖고 어떻게 증명하는가 혹은 활용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이게 문제를 내는 방식이고 결국 이 관계 자체의 난이도를 높이거나 혹은 증명에서의 과정을 복잡하게 하는 증명 과정을 어렵게 하는 방식이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통해서 결국 내적으로는 어떤 식의 기본적인 출제 원리가 있는가? 자, 내적이라는 건 이렇게 이해하겠지. 요런 외부적으로 보이는 실제로 표현되어 있는 어떤 내용들을 통해 어떤 지점들을 평가하려는가. 그래서 이때 내적 원리는 여러분들 간단히 얘기하면 학생들, 수험생들에게 평가하려는 평가 능력에 해당하겠지.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시험을 보는 애들이 어떤 능력치를 좀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싶을 때 그때 그것이 이 외적 원리 안에 들어가 있는 내적 원리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식으로 외부적으로 구성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런 내용을 평가하겠습니다가 두 개를 묶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본적인 관계가 되겠지. 그럼 이때 이건 어떻게 되느냐? 뭐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굉장히 복잡하게 쓰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간단합니다. 일단은 글을 읽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적 원리는 이해나 분석에 관련된 어떤 일련의 능력을 평가하는 당연히 문제들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문제가 바로 차이를 쓰거나 혹은 설명하게 하는 문제들이 이런 것에 해당합니다. 차이는 기본적으로 이해하거나 분석하는 거지 내가 해석하거나 견해를 통해서 알아내는 게 아니잖아. 에이 맞잖아. 내가 볼 때 빨간색인 게 뭐가 중요해. 실제 걔가 어때야 돼. 빨간색이고 얘가 파란색이어야 차이인 거야. 그런 지점들을 찾느냐 못 찾느냐니까 이건 내가 어떤 내 견해나 내 입장이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해석된 내용을 갖고 답을 쓰라는 뜻이 아니야. 주어져 있는 자료를 자료로서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려는 게 기본적인 출제의 원리가 되겠지. 그래서 요건 그냥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보면 객관적인 능력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치? 자, 객관적이라는 말은 결국 제시문 자체에 대한 이해 능력이 되겠지. 객관적. 얘들아 이걸 잊으면 안 돼. 객관적이라는 건 주관적이 아니란 소리니까 네가 해석하거나 입장을 쓰는 게 아니라는 점. 이런 형태의 질문들이 대부분이고 이때 이것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질문은 차이를 쓰세요. 설명하세요야.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본다면 이 출제 원리는 네 견해를 쓰라는 게 아닌 거지. 주어진 제시문에서 있는 그대를 뽑아서 설명하고 차이를 써보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점들은 그러니까 문제가 요구하는 이 출제적인 의미들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요 이해 분석 능력 다음에 기본적으로 평가하는 게 바로 뭐냐? 적용 또는 추론 능력들을 우리가 평가한다 그러지. 그리고 얘는 당연히 이 이후에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이해 분석이 된 이후에,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겠지. 적용 추론 능력이 되고, 얘는 다른 의미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형적 의미에서 주관적인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주관적인 능력이 되겠지. 왜냐하면 뭐 기본적으로 이 적용 추론 능력이라는 건 결국 앞에서 찾은 차이 또는 앞에서 한 설명을 갖고 여러분들이 그런 차이들을 활용해서 일련의 비판이라든지 평가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이것에 해당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 자체는 누가 하니? 내가 하지. 그러니까 예를 이런 정도의 시. 빨간 옷인 걸 찾으면 그 옷이 좋은지 나쁜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빨간색인지도 모르고 좋아, 나빠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근거가 없잖아. 따라서 빨간색 옷이에요? 파란색 옷이에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은, 실제 우리의 사고 과정은 빨간색 옷은 좋아요, 파란색 옷은 싫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용어적으로 써보면 이런 정도의 능력이고, 결국 얘에 해당하는 실제 논술 문제에 써져 있는 조건절들은 비판하세요, 평가하세요 이런 정도지. 그리고 이 의미는 주어져 있는 제시문을 평가하고 그 제시문을 네 나름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뭐 하는 거야? 자기화하는 과정. 그러니까 내 걸로 만드는 과정. 그런 의미에서 적용이고 추론인 거지. 그러니까 제시문의 것을 가지고 내 걸로 가져오는 단계. 그게 이제 여러분들 두 번째 평가하려는 질문이고, 그 질문을 대표하는 어떤 질문들은 비판하시오, 평가하시오. 따라서 이런 질문지가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논술 문제에 있다면 그것에 대한 이해 방식은 조금은 달라야겠지. 그러니까 앞에 것처럼 있는 그대로 쓰는 건 아닌 거겠지. 그거에 대한 나름의 어떤 적용된 결과와 추론된 결과라서 다소간의 자신의 견해와 입장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풀라는 뜻 자체가 되는 거겠지.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냥 이 두 개를 합쳐내는 종합적인 능력이라 그러지. 그치?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단계를 여러분들 보통 창의적 사고라든지 혹은 자신의 견해라든지,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의 견해라고 얘기하는 이 마지막 단계에 여러분들이 도달할 수 있겠지. 그렇잖아.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 처음에 알아. 그 다음에 이게 좋은지 싫은지 알아. 그 다음에 살 건지 말 건지 이제 네가 결정하는 거지. 두 개를 합쳐서 파란색이고 좋으니까 사고, 빨간색이니까 싫어서 안 사고, 이 마지막 최종의 결정에 해당하는, 그건 실제로는 이 앞에 두 개를 합쳐놓는 과정이지. 그러니까 일단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적용 추론을 통해서 평가해 본 다음에 과연 그 옷을 살 건지 말 건지, 이걸 내가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하는 마지막 질문에 해당하는 어떤 일련의 질문지들이 있겠지. 이제 대표적인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신의 견해를 쓰라는 조건들이 논제의 마지막 문제나 혹은 어떤 논제의 마지막 조건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인데, 이땐 이 앞에 두 개를 종합해서 네가 이 글이나 이 글들이나 이 전체에 대한 어떤 자신의 이해로서 보여줘라 하는 정도의 의미가 되겠지. 단 이때도 이 앞에 두 개가 정확하지 않거나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야. 종합은 요소가 있을 때 하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자신의 견해 쓰라고 그런다고 첫 줄부터 자신의 견해 쓸 수는 없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잖아. 이거 마치 읽고 내 견해인 것처럼 뭐 쓰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 객관적 이해의 순서를 밟아서 비판과 추론하고 그 다음에 종합해서 자신의 견해로 만들어주는 과정으로 구성을 해야겠지.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논술 문제를 통해서 어떤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하려는지에 해당하는 출제 원리에 되겠지. 그래서 이런 능력, 그러니까 이해와 분석 능력, 그 다음 또는 적용과 추론 능력, 그 다음에 어떤 종합하는 능력을 볼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하고, 실제로 그런 능력을 보기 위한 조건절들의 대표적인 사례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던 거야.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어떤 방식이라든지 활용의 수준이라든지 혹은 제시문을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가 결정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겠지.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논술이라는 것이 어떤 식의 논제와 제시문을 통해서 외적으로 출제가 되고, 그리고 그런 출제는 실제로는 학생의 어떤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의 출제 원리인지에 대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간단하게 짧은 시간에 정리를 한번 해본 겁니다. 선생님이 뭐 예를 좀 많이 들려고 했는데 처음에 이제 원체 오랜만이라서 약간 좀 그랬던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이전에도 선생님이 사실은 했던 얘기들을 출제 원리 측면에서 다시 맞춰서 한 거니까 여러분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선생님 TCC나 들어가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예를 들면 상태 좋을 때 찍은 것들로 확인을 한번 해보면 될 테고, 뭐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논술 문제를 이해할 때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가 많잖아. 뭐 선생님 뭐 제일 싫어하는 게 뭐 생각 많이 하고 책 많이 읽고 많이 쓰면 논술 잘한다 그러는데 뭐 꼭 그런 것 같지가 않아. 선생님이 볼 때는 뭐 방법이긴 할 텐데 니네 지금 필요한 건지 다만 지금 몇 개월 안에 뭔가 여튼 이해를 해서 원리적으로 좀 접근해서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여러분들이라도 눈에 잡히고 손에 보일 수 있는 방식으로 조금 그래도 좀 이렇게 좀 간단하고 명료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논술 문제들을 한번 다시 이해를 해보시고, 그 문제 이해 방식에 있어서 결국 선생님이 했던 이런 어떤 원리적 측면들이 어떤 식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시면 논술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뜬구름 잡듯이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굉장히 많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필요한 어떤 출제 원리에 맞춰서 그런 규칙이나 그런 방식들을 연습하고 그 방식에 맞게 답을 쓰는 어떤 일련의 사실은 수학적 풀이 과정과 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은 알 수 있을 테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논술 실력이나 그다음에 뭐 입시라는 긴 어떤 계획하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논술의 출제 원리와 그 난이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외적 원리와 내적 원리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봤고요. 여러분들 좀 다시 한번 정리해보시고 앞으로 하게 될 논술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